자, 전약 후 강으로 우리 시장 에너지를 모아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자, 국내 증시가 오늘 낙폭이 좀 크고 미국 증시도 갑자기 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낙폭이 컸던 만큼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하락장이 계속될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염정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정받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입니까? 질문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종종 조정을 받을까? 조정을 받겠죠.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조정 받을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X를 드린 거는 이제 뭐 큰 폭의 이제 하락이라든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수준은 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X를 전 드린 거고요. 네. 일단 시장이 워낙에 지금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는 그래도 일단은 1차적인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사실 개파락하면서 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금 상승 다시 한번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행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되겠고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 금리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폭으로 또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금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리고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우리 증시를 좀 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에 대한 위협이고요. 3,000선이 일단 좀 깨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좀 반등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좀 갖는 부분에서 코스닥이 좀 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이 밴드가 좀 벌어졌다라는 부분이지 큰 폭의 뭐 낙폭이 갑작스러운 뭐 이제 폭락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진 않아도 지금처럼 뭐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코스닥 시장 보니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볼까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큰 모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4%, LNF가 4% 넘게 하락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솔브레인도 마이너스 3.8%, 원익 IPS, 에코프로,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같은 종목군들의 하락세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진만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상방폭이 많이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이제 간신히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 시장은 여러 군데 커플링된 곳이 많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한국에서 출입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뭐 중국 쪽에서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는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노이즈가 있으면 또 떨어지고 그런 계속 이제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방어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단독으로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 3,000선을 리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뭐 헝다그룹 관련 이슈도 좀 단기간 내 유동성을 공급한 거지 지금 12월 28일 날이 좀 고비라고 보이는데 12월 28일 날도 많은 이제 2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한 번 정도 상방이 제한되는 모습. 거기에 지금 어제 사실 새벽에 좀 이제 옐런이랑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 둘이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지금 부정적인 말을 많이 뉘앙스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를 빨리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좀 뜨끔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은 10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제 뭐 디폴트 선언을 할지 안 할지 하겠지만 하진 않겠지만 헝다그룹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 미국 이제 부채 한도 예. 설정 기간이 10월 18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폴트 시한이 10월 18일일 때 그 사이에 수많은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한국 시장 또한 조금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늘 사실 좀 우려 섞인 것에 비해 좀 주가는 덜 빠졌는데 저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장에 조금 이제 플러스인 부분이 있던 종목들이 있으면 일부 현금화를 빠르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오히려 너무 강해서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과 함께 한국 시장을 좀 당분간 상방폭은 제한되고 하방폭은 한 3천, 그다음에 코스피는 한 1,000선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아침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의 그 카톡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단 당장 탈출할까? 네? 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탈출해서 더 쌀 때 들어가서 아주 큰 베팅을 할지 아니면 탈출해서 일단 지금 소나기를 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저희 황정은 님께서도 탈출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진만 팀장께서는 일단 지금 탈출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현금 확보가 무조건 중요하고요. 뭐 주식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제 포트폴리오가 현금 없고 종목을 꽉꽉 차 있을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예. 현금을 그래도 20%는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지 저점에서 더 살 수 있을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현금 확보가 무조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은 저희 증권 광장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 하향 조정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점차 이제 수요가 늘고 공급도 늘어나면서 늘어나지만 당분간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주가는 연말에 회복한다. 라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기대치는 두 분께서 모두 다 높게 가져가고 계시진 않군요. 염정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 실적은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4분기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네. 2022년에 대한 부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2022년에 대한 앞으로 이제 가셔야 된 구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기대치 때문에 연말에는 좀 추가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당장 탈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저는 또 삼성전자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하락폭 한 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탈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부터 이제 삼성전자 다시 또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하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날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에 대한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국내 반도체 두 종목 모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반등의 그 폭이 사실 그렇게 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래도 7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 7만 원 중반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 전체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최근 소부장주들도 다 맞습니다. 정말 네.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도체 특히나 장비 쪽 소부장 예. 관련해서는 지금 움직임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도 현금 비중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높인다는 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손실폭을 가지고서 이제 사실 손절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은 지금 그래도 일부 종목에서는 그래도 손절이라든지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오히려 강하게 조정이 들어온 시점이 한두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 좀 시간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손절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자라는 의견이시군요. 팀장님께서도.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계속 주고 계신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진만 팀장님의 이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거의 4% 가까이 빠졌고요. 이제 뭐 주요 지표였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ASMR 등 기타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성장성이 저해된다는 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조정폭이 조금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당연히 보고서가 나와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뭐 한 5% 내외의 조정 뭐 상방이 제한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 보고서 자체의 큰 의미는 그 안에 내용을 봤었을 때 오히려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일부 디램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방폭을 제한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정말 10만 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 코스피는 거의 3,300 이상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는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뭐 너무 10만 원 갈 거다라고 이제 맹신하기보다는 뭐 삼성전자가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지표적 최대치가 한 10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이 이제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공시하는 그런 시점과 더불어 이제 메모리 쪽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정말 이제 보고서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상태는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지금 그냥 계속 8만 원도 지금 계속 터치를 못하는 시점이라서 지금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타 종목분들에 비해서 지금 기회 비용을 계속 놓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이 종목, 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손절하시기보다는 일부 그래도 이제 비중을 유지를 해서 이제 뭐 밑에서 이제 추가 매수가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 현금화가 필요하다라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관점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뭐 이득이 났던 부분과 정말 이 성장 가능성이 좀 제한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될 수 있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일부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의 이기는 곳이 지금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시간에 맡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되 삼성전자는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삼성 손절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밑에서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을 늘리면 되겠습니까? 밑이라면? 네, 저라면 한 72,000원까지는 조금 열어두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사실 차트가 너무 안 이뻐. 차트가 이쁘지도 맞습니다. 않고 너무 안 예. 이쁘고 거기다 이제 전체적인 지표 자체도 계속 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한 7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정도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지금 선뜻 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때부터 점차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더니 슈퍼사이클 얘기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충돌이 2분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딱 지금 고점이었고 지금 7만 원까지 떨어졌고 그래요. 저희 오늘 제작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우리 시장 대표주가 2% 빠지면 중소형주 거의 뭐 하한가 가는 정도의 심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하락이 익숙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목표가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우리 김진만 팀장께서는 저점에서는 지금 손절하지 말고 점차 담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보험주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해주가 보험주죠. 우리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염정 팀장님은 5를 주셨습니다. 네. 어떨까요? 보험주 중에서도 또 어떤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뭐 사실 이제 보험주라고 하면 저는 사실 뭐 이제 배당주 또는 실적 방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해지, 금리에 대한 해지 정도로 수단으로 좀 이용을 하는 편이고, 사실 뭐 이제 주식 투자에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은행주, 이제 보험주 관련해서 뭐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전 해지 리스크 차원에서 일부 종목은 담으셔도 된다라는 정도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험주 중에서는 이제 손해보험, 뭐 생명보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손해보험 쪽에서 이제 워낙에 이제 실적이 좋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역시도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손해율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권 투자에 좀 기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순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이제 매수라는 찬스보다는 저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에 대한 좀 해지 차원에서 일부 좀 가져가 보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그 해지 차원의 투자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현금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오래 하시는 분들이 현금비 네. 좀 가져가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내 계좌에 현금이 남아 있다는 게 좀 사실 맞아요.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저도 역시 비슷한 스타일인데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부분을 좀 투자해야 될까 고민할 때 이제 방어주, 지금 주가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쪽으로 살짝 좀 눈을 돌려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또 심리와의 싸움이기 네.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네. 그 해지 차원의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 보유도 중요한데, 제가 아는 분은 어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일부 인버스를 보유를 하신대요. 하락장을 그렇죠. 방어하고 개별주가 오를 땐 또 오르고 아닐 때는 뭐 또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꼭 가져간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해지 차원으로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는 게 아니라 해지 차원으로 보험주 투자를 권유를 해주셨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뭐 썩 긍정적인 의견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만, 어떤 논리이십니까? 저는 이제 네. 이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게 정설이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늦었습니다. 이미 포트폴리오 안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자체는 너무 들어가기엔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뭐 10년물 국채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던 한 5월 정도에 보통 이제 보험주들이나 이제 이런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락을 했고요. 왜 그 이유는 또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상이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또 빠지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갔었을 거면은 이전에 이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X를 들을 거고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이제 보험주를 이제는 팔고 더 성장주, 이제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잡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이제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변곡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계속 그러네요.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해칭용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성장세가 확실한 종목군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시장에서 좀 좋은 투자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투자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는 건 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수가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40선까지 떨어졌고 코스닥도 1000선을 이탈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186원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일본도 그렇고 주요 아시아국 증시 모두 좀 낙폭이 큰데요. 헝다그룹이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자회사가 보유한 은행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도 우리 시장처럼 낙폭을 키우면서 2%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중화권 증시가 출발하면 바로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OCI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시장이 좋다. 계속해서 소재주들을 찾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염정 팀장님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OC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사실 들어가는 게 쉬운 선택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장 속에서 이제 이렇게 좀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을 사실 잡긴 쉽지 않은데 또 그만큼 또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또 가는 종목 위주로 또 가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OCI 앞으로 이제 성장세 조금은 이제 피크아웃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까지 이어지는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3분기에 좀 고점을 좀 찍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4분기의 실적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4분기 또한 이제 3분기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폴리실리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사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OCI 외에 다른 종목들이 크게 아직 좀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OCI 쪽만 좀 단독으로 좀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 대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수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OCI는 사실 지금 당장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기보다 OCI 좀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OCI 오늘은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됐고요. 오늘 장 초반에 2%까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지금 좀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조정받는 시기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OCI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분이 부각되면서 최근 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네, 성장성이 사실 폴리실리콘만 있었다면 조금 성장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쪽도 같이 함으로써 성장폭을 많이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최근에 전력난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력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기타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빠르게 정책이 수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오히려 이런 악재로 인해서 빠르게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 지금 조금 더 업사이드가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이 어느 정도 일조량이 받쳐지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태양광 발전도 좋은 이제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는 OCI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소재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도 적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과 OCI의 주가가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같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이제 Q셀이 조금 영업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은 떨어지고 OCI는 주가 상승폭이 큰데 아무래도 소재라는 그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적으로 흐름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거기다 지금 폐배터리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신고가 가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르죠. 그래서 투자하기에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